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피부에도 심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은 평소보다 더욱 관리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토피 환자분들은 하루 한 번 이상은 샤워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샤워를 하는 동안 접촉하는 물에 의해서도 매우 쉽게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5분 샤워를 강조드리는데요. 2011년도에 출간된 개원 한의사를 위한 아토피 진단과 치료라고 하는 제 책에서도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5분이 아니라 4분, 3분 안에 샤워를 마칠수록 더욱 좋겠습니다. 물론 건강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5분 이상 샤워를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토피를 가진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접촉할 수밖에 없는 물에 의해서 피부의 각질층과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토피 환자분들은 5분 샤워뿐만 아니라 샤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 심한 시기에는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아예 샤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외출을 했거나 땀 흘리는 운동을 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샤워를 해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짧게 5분 이내에서 샤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마도 청결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피부 청결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청결이라는 개념보다 피부 장벽이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합니다. 청결하게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샤워를 꼼꼼하게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서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5분 동안 머리도 감고 샤워를 끝내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핸드폰 알람 같은 것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할 때는 가급적 물로만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로만 샤워를 하셔도 충분히 피부를 청결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찝찝하거나 불쾌하신 분들은 샤워 제품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샤워 제품을 사용하실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떼수건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태리에도 없는 이태리 타올로 피부를 강하게 문질러서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손바닥에 샤워 제품을 적절한 양만큼만 충분히 거품을 낸 이후에 피부에 최대한 자극 없이 발라주는 느낌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샤워할 때 물의 온도를 높이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물의 온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의 온도는 가급적 피부 온도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토피 환자분들 중에는 유난히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위를 많이 느끼는 이유는 혈액순환 장애와 면역 시스템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샤워를 즐기시는 아토피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샤워할 때 아토피 부위를 아주 뜨거운 물로 지지듯이 샤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순간은 잠깐 가려움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샤워 방법은 피부 장벽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샤워를 마무리할 때는 조금 시원한 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과 너무 차가운 물 모두 역시 피부 장벽에는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강조하는 반신욕 역시 시간과 온도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피부에서 진물이 나거나 2차 감염이 있을 때는 반신욕 자체를 피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거나 악화되는 시기에도 반신욕 자체를 피하셔야 합니다. 반신욕은 피부가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피부가 좋을 때는 관리를 하지 않다가 피부가 악화되면 그제서야 반신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러한 관리 방법은 절대로 피하셔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신욕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땀을 빼서 노폐물을 배출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피층의 미세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땀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반신욕을 하게 되면 적절한 목욕 온도와 시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땀이 나지 않아도 반신욕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철에는 샤워 이후에 보습제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습제 사용을 극단적으로 피하시는 아토피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 과도한 보습제 사용에 대해서는 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는 적절한 보습제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외부에 노출되는 손과 얼굴의 피부에는 적극적인 보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 중에 절대로 전기 매트를 사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전기 매트를 말씀드리면 온수 매트는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온수 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기 매트뿐만 아니라 온수 매트, 돌침대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바닥 보일러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바닥 보일러의 열기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침대나 두꺼운 매트를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샤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은 여름에 비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사소한 일상의 관리가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하는데 무척 중요한 것임을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